결국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재정이잖아요. 좀 차이가 있나요, 이게? 보조금으로 보면 이제 지방의 사무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관이 하기 때문에 또 국가사무의 일부다. 네네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혼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은 우리가 논의를 하고 기다리고 정리는 된 상태입니다. 이 국가 보조금으로 가겠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자치경찰 교부세라든지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선의 경찰관 분들은 정말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들 좀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몇몇 경찰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예.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남아 있어야 될지도 고민스럽다 이러한 네.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 방식인가요? 업무 인력을 만드는 아직까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국가경찰관이 지원을 통해서 업무가 이렇게 연계되도록 그렇게 나가고 향후에 인사권이 제대로 독립이 된다고 하면 지방 어떤 경찰 사무에 인사 문제로 가게 되면 그때는 선발을 별도로 할 수가 이제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가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경찰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도 많고 지역도 방대하고 소란한 게 시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좀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네,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대로 네. 대한민국 유일하게 예. 2개의 자치위원회는 경기도밖에 없는 네, 거죠. 이 자치경찰이 어떻게 해야 주민 밀착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그 운영 방안을 연구를 했었고요. 네. 또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적인 것을 개정하는 이러한 건의도 저희 경기도에서 실시를 해왔고, 국회에서 지난 3월 30일 날인가요? 네네. 우리 그 행안위의 김민철 국회의원님께서 법률을 개정 이제 다시 또 공포가 되어서 네. 부랴부랴 저희들이 좀 뒤늦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다 보니까 네네. 좀 더 좀 생동감 있게 우리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자치경찰 시대를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우선 네. 5월 20일 날 경기 남부와 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구성이 되고 이제 네. 준비하는 운영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국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되겠죠. 이게 아마 저희 곧 5월에서 6월 사이에 네. 준비가 된다. 이렇게 절차적인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 조례도 좀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들어온 조례인데요. 네. 저희가 안전행정위에서 우리 또 김홍기 의원님 같이 심도 있게 네네. 또 심의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제 만드는 것이겠죠. 네네.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래야만 저희가 비로소 어떤 출발점에 서게 됐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어떤 그 자치경찰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라든지 또 지방 정부의 어떤 책임 강화 또 도민 권한을 좀 확대해보자. 근데 자치경찰로 가는데 어떤 도민들의 어떤 정책 제안도 좀 받아서 이걸 해보자. 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또 인권 보호나 또 여성 또는 뭐 청소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안전을 강화해보자라고 해서 이러한 조례가 잘 통과되고 현재 이 조례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네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곧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가 이제 근거가 돼야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일정이 있었고 이제 자치경찰 인력 규모,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이것을 이제 잠시 뭐 지원을 받는 방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직 미확정 상태인데 한 달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정리되는 과정이 좀 되고 있나요? 네네. 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그 구성된 위원님이 계시고 네. 위원회 내에 직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희 위원회 내에서 컨트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러면은 이 사무국을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사무국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5월 중에 아마 인사명령을 내릴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에 2개 위원회와 4개 과, 그 다음에 남부에 39명, 33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인사명령을 내린 경기도의 공무원과 경찰청에서 파견시키는 경찰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이렇게 3개의 구성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그 자치경찰위원회를 지방경찰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제 지방경찰청장의 하부 조직으로는 부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이제 경무관급으로. 근데 이제 북부와 남부에 각각의 자치부장을 또 임명을 할 겁니다. 경무관급으로. 그러면 이 자치부장은 우리 그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네네. 현재 우리 그 경기도에는 그러면 몇 명의 자치경찰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네. 일하고 있느냐? 약 3,339명의 인력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 전체의 그 경찰관 인력이 24,778명입니다. 네. 여기에서 3,339명이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 경찰 인력의 13.5%가 이 자치경찰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경기도 경찰 인력이 13.5%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3.5%라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낮은 수치가 아닌가 자치 경찰 업무하는 비율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현재로서는 네네. 이제 아마 지방경찰청과 또 경기도가 이러한 그 업무에 협의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네네. 또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동적인 변화는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현재까지의 그 버전이 되겠고, 요건 이제 인원이 규모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이게 좀 그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딱딱딱 이렇게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뭐 업무든 재정이든 뭐 인사권이든 나눠지면 좋은데 조금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보완하고 또 7월 달에 전면 시행이 되더라도 챙길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윤 의원님 어떤 부분들 좀 많을 텐데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아까 이렇게 쭉 말씀하신 그런 인원도 좀 축소된 상태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애초에는 좀 확대된 100명 정도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사무국이요? 축소된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이제 사무국이 만들어지니까 그 사무국 중심의 업무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원 조정도 하고 선발도 하고 필요한 인원도 임명도 하고 이러한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안행정은 또 지방행정과는 뭐 유리되게 그런 관계를 설정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야말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어떤 종합지방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고요. 근데 사실 도민들, 시민들, 뭐 통틀어서 국민들은 이 자치경찰제가 되면 내 삶의 기존의 삶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혜택이 늘어날까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떤 변화를 국민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자치경찰 시대가 된다면은 그 자치경찰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경찰관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업무를 보고 삶의 터전으로 일궈왔기 때문에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고 네. 범죄가 많은 지역은 먼저 가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 있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시키는 장소가 있다면 또 선제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해지기 위해서 네네. 가까이 좀 더 다가간 밀착형의 우리 그 주민자치경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경찰과의 거리를 좀 근접, 그러니까 네네. 가깝게 해줄 것이다. 저희 세대들만 해도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왠지 아직도 좀 먼 곳에 있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치러들고 예. 치러들고 지나가면서 한번 네. 둘러보게 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과거에 또 유물일 수가 있는데요. 자치경찰이 되면 이제 그러한 생각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친근한 그런 생각이 좀 들겠고요. 지방 행정과의 이러한 그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간소화될 절차도 간소화될 수가 있고 그런 효과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사람이 어떤 위급 상황이 됐을 때 흔히 이제 뭐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국 치안 행정도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는데요. 요것이 좀 앞당겨지면서 결국 그 차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나와서 야, 이거 자치경찰제가 좋구나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과제들이 저희들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한 분씩 앞으로 좀 보완 과제, 정착하기 위한 과제들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늘 외쳤죠. 자치경찰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루어지는데 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했지만 우선 당장 시행은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다. 네네. 이 일원화는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자치경찰의 숙제를 분명히 남겨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네. 자치경찰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라는 그 숙제를 꼭 이루어야 한다. 네. 이런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져서는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방행정 플러스 치안행정 이 두 가지가 합해진다면은 네. 우리 도민들에게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안전한 경기 도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네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정립이 돼 있다. 그러나 네. 이제 가끔 과도한 경찰력 또 행정 때문에 비판도 받지만 그걸 저는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나라의 경우도 이제 걸음마를 막 떼려고 하는 이제 네.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이원화 체계, 즉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 예산 이게 쭉 이원화 체계로 가야 되고 특히 이제 인사의 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승진이라든지 또는 그 선발권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사권의 독립이 특히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조직이나 예산도 네, 중요하지만 인사권의 그런 독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치경찰을 어떤 자치경찰위원회가 통제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또 그래야만 우리가 도민을 위한 그 자치경찰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물론 이 자치경찰위원회들 또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이제 인사권 독립을 좀 1순위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일에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논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평가는
시도민들이 하시겠죠. 과연 시도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하루빨리 좀 정착될 수 있기를, 그래서 시도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